솔리드캠 3D 과정으로 해서 2.5D나 기본 과정들은 이전의 동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3D부터 해서 4축, 5축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교재는 홈페이지 문서 자료에 있는 밀링 쪽에 가시면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실제 이제 활용하는 예제, 따라하기 예제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다운 받으셔서 예제나 파트 파일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정은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동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과정은 3D, HSM, HSR, 그래서 황삭, 정삭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트하고 형상을 불러오면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불러와치죠. 그래서 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작업만 해도 정상만 해도 한 20 몇 가지의 종류가 되죠. 그래서 일일이 이게 어느 게 어떤 거냐 일일이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각 작업을 이제 해보시고, 이런 작업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적당한 작업을 찾아서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3D HSM에 대한 매뉴얼인데요. 유저 가이드. 초반에 보시면 각 기능들의 설명들은 다 잘 나와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늘려볼까요? 그래서 등고선 가공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측벽에 대한 가공이고요. 뭐 등고선 가공 같은 경우인데 코너만 잔삭하는 경우라던가 많이 사용하신 이제 화강 가공. 그래서 약간 보통 이제 30도 이내에 완만한 평면에 대해서 가공을 하죠. 그다음에 또 X, Y, Z가 모두 같은 피치를 가지고 있는 3D 일정 피치. 그다음에 코너, 펜슬, 평면 가공 또는 등고선 가공하고 사선 가공, 등고선 가공하고 3D 일정 피치가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태나 가공할 범위, 가공할 평면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는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고, 네, 원하시는 작업에 맞춰서 제공이 되는 기능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가공해 볼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신규의 밀링 들어가서 컨트롤러는 화물레 저희 기본 포스트에 있는 포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원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교재가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보시면 면 선택에 요 면을 선택을 하는데 이 면을 선택을 하면 기운 거 보이시죠? 약간 이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모델에서 원점을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찍으셔 반대로 변경 하시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평면인 면, 반듯반듯한 면을 잡아서 센터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센터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안전 높이, 시약 높이 다 잘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가면 이제
소재와 타겟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뭐 옵션 설정은 소재 모든 형상을 인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여긴 바이스죠. 깎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재는 지금 요 3D 형상의 사각 형태 이런 형태로 하나만 잡으시면 되고 타겟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스는 깎을 게 아니니까요. 요거 얘가 타겟이죠. 우리가 깎아야 될 추정 형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셋업. 기본적으로 예전 작업 버전들은 이 셋업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셋업을 다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거 누르시고 자, 치구가 없기 때문에 캐드에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클램핑 픽스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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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바이스는 선택을 하시면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연동해서 보시면 일단 뭐 원점들이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박혀 있죠. 바이스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니까 192점 얼마 뭐 이렇게 써 있죠. 192.58 올리면 바이스가 딱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센터에 뭐 잘 들어가 있네요. 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나가기. 그래서 기본적인 스톡하고 타겟 셋업까지 그래도 설정이 다 된 거고요. 자, 첫 번째 작업으로는 흥삭 작업입니다. 자, 예전 방식은 저렇게 돼 있죠. 최근에는 여기 솔리드캠 3D HSR 같은 겁니다. 누르시고 뭐 안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윤곽 형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윤곽 형태를 따라가면서 뭐 직선일 땐 직선으로 깎고 네, 잘 깎이는 형상이죠. 아니면 여기서도 똑같이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깎아야 되니까 크게 선택하는 거 없고요. 공구에서 보랜드밀 라운드 엔드밀을 하나 넣고 형상입니다. 20에 2R 짜리를 넣었고요. 자, 공구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죠? 자, 그 다음에 홀더를 넣어야 되겠죠? 어댑터 및 홀더 추가. 뭐 SK63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요. 홀더는 BT 2R에 32에 60 이걸 넣었네요. 홀더에다가 뭐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짧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조건들은 여기서 크게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바운더리 구속에서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크게 황사는 뭐 다 깎아야 되니까 교재에서는 수동으로 잡아서 지금 이 네모난 바운더리를 잡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측벽 옵셋은 0.6을 주고 톨러런스 뭐 자기가 나온 건데 그냥 주셔도 되고 절임량 0.7mm씩 최소 옵셋 또는 좀 둥글게 깎는다고 되어 있고요. 6.6에서 화면 높이는 바닥까지 깎으면 93인데 다 파먹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치면 87이고요. 그래서 65까지 마이너스 65까지 하면 이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음. 스무딩 탭 기본적인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쓰고요. 링크에서 램핑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좀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죠. 네. 기본 값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깎으시면 바운더리에서 중간보다는 외측으로 하시면 좀 더 나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깎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약간 말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으로 하시고 뭐 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빼서 가공을 하셔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으로는 음, 황잔삭이죠. 황장삭. 똑같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황잔삭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윤곽 황삭에 들어가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원점 그대로고 타겟도 그대로고요. 자, 공구가 그러니까 뭐 공구 선정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라운드 핸드 밀 가지고 16에 호노알 2알짜리로 냅타 홀더 추가해 주시고 똑같이 BT40에 2알 32에 60. 네. 이렇게 생겼죠? 음, 이렇게 넣고 공구는 선택을 하시고요. 바운더리도 여기서도 뭐 똑같이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저립에서만 아까 0.6 이전 작업이 0.6이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립량 0.4 최소 옵셋 3mm 코너 제작 부드럽게 평면 영역도 뭐 여기선 깎네요. 그 다음에 B65로 아까 고정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요. 뭐 가공 공차라고 되어 있는데 넣으시면 뭐 좀 정밀도에 대한 겁니다. 링크 참고하시고 저는 기본값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황단삭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 업데이트 앞에 가공했던 걸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16 파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체킹을 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까지 약간 뭐 중삭? 또 이제 정삭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예전 기능으로 보시면 이렇게 3D에 HSM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렸었죠.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터보 기능이라고 해서 터보 이제 황삭도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HSM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터보 기능을 쓰시면 이제 3D를 좀 개선한 거고,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멀티코어를 지원해서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저희 뭐 이제 툴패스를 개선하기 위한 저희 뭐 모듈 기능들을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터보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업으로는 터보에서 잔삭 등구선 장삭 가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구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라운드 엔드밀 10에 2짜리 공구 모양 보시고 뎁터 홀더 추가한 다음에 10에 90짜리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바운더리인데 뭐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툴 이전 공구는 16에 2짜리 장상 영역 확장은 이제 약간 옆으로 더 깎는 거죠. 가공 경로에서는 절임량은 0.3씩 할 거고요. 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65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평면 영역은 자동으로 좀 깎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드럽게 가서 뭐 날카로운 모서리를 뭐 이렇게 뭐 체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링크에서 리드 리드아웃 사용되어 있고요. 리드아웃에 대한 값을 바꾸시려면 여기 들어와서 바꾸시면 됩니다. 기본 값 일단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코너보드 잔삭 가공이 된 거고요. 자, 이어서 가공을 해보면 이제 터보 HSM 그냥 가장 기본 기능이죠. 그 중에 선형 가공입니다. 사선 가공이죠. 리니어.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공구를 추가해 보면 보랜드밀 10파이에 그대로 가고요. 여기다 추가하고 10에 90짜리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높이 뭐 그대로 가면 되시고 바운더리도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가공 경로에 가셔가지고 pitch 0.5 스케일업이 알아서 적용이 될 거고 적응형 누르시면 뭐
최색, 최소를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 전이 1. 자, 자동으로 막대기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코너들 한 3 정도 주시고 링크까지 주시면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다음 사선 가공이고 그 다음 등구선 가공이네. 등구선. 똑같이 터보에서 등구선 가공. 공구는 아까 탔던 볼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파운더리 자동으로 저희 할게요. 그대로. 가공 경로에서 같이 0.5씩 타고 평면 영역 자동 선택 하시고 뭐 1mm 올리라고 했으니까 1mm 올리고 끄고 각도는 45도에서 90도 보통 뭐 48, 48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찍고 링크 당연히 리드인 리드아웃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기본값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장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각도 부위의 범위만 둥그런 가공이 가능합니다. 거의 뭐 중사의 개념으로 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요 범위만 정삭을 하는 거죠. 선형 가공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10자리를 그대로 쓰네요. 4번 일단 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운더리를 좀 잡겠습니다. 수동 생성으로 가셔가지고, 바깥의 범위에 있는 탄젠트하고 델타가 찍혀 있으면 알아서 바깥쪽으로 쭉 잘 잡아주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공 경로, 피치 0.5, 화면이 안 깎일 수도 있나 봅니다. 음, 올려주시고, 알아서 최적의 각도. 공차는 사실 조정하시는 게 좋죠. 링크, 리드아웃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계산. 자, 그래서 각도를 있죠.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50도까지 하지 않고 한 30도에서 많이들 끊으시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음, 등고선하고 정석하고 겹치게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최근에는 터보 기능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선 나오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복합 등고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 두 작업을 요걸 찍으시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바깥쪽 영역을 일정 피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네요. 일정 피치 가공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4번 공구 굉장히 무리하고 있죠. 바운더리에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동 생성으로 해서 첫 번째는 바깥쪽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네모시게 네모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랑 아까 잡았던 거 인덴트 잡으면 알아서 잡히죠. 이렇게 해서 요 사이의 범위만 가공을 할 거고요. 경로 마찬가지로 피치 0.5 주시고 1mm 올렸고요. 가공 공차도 주시면 돼요. 부정 계산을 해보면 바깥쪽만 가공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또 잔삭을 하네요. 잔삭 일정 피치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구 보랜드밀 8짜리고요. 어댑터 및 홀더 추가를 하고 40에 10에90 그대로 넣어주고 바운더리 뭐 수동으로 잡았는데 자동으로 넣고요. 음. 레퍼런스 툴은 아까 10에 5였으니까 5R이고 겹쳐서 넣고 피치 0.35 데이터 1 링크 확인하시고 저장 계산 하시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 뭐 좁혀 가시는 거고 지금 작업은 또 펜슬 가공이네요. 펜슬 밀링. 공구는 앞서 했던 8짜리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바운더리 끝에 다 잡았는데 어차피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경로에서 멀티 펜슬이라는 거는 펜슬은 한 경로만 만드는데 이건 몇 번, 여러 개 경로고 0.2씩 좌우로 퍼지는 펜슬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전체는 뭐 사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링크 역시나 긴 링크라고 하면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 있어서 리드 아웃, 리드 인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코너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좀 올려서
파산 정상을 하면 이제 그 커버가 가공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더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 남은 부분들이 있고 작은 파이들로 이런 식으로 타서 좁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HSM에 대한 그림들을 쭉 보여드렸고요. 뭐 형상을 가지고 뭐 다시 더 작은 파일까지 잔상을 좁혀 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작업들의 과정을 보여드린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더 각 작업들을 추가해서 이거를 한번 파트를 정상적인 파트로 완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